안녕하세요. 팬더매스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김지효입니다. 다산고에서 이번에 중간고사가 있었죠. 중간고사를 같이 한번 살펴볼 건데요. 난이도랑 출제 경향이 어떠한지, 그리고 변별력을 줄 수 있는 특이한 문항들은 어떻게 볼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총평과 앞으로 기말고사를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인지 전략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문항은 이제 논술형이 4문항 정도가 출제되었고요. 논술형에서 뒤에 있는 이제 2문항 정도는 좀 시간을 요하는 문제여서 힘들어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선택형 16문항 중에서도 한 뒤에 있는 2문항 정도는 힘들어 할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셨을 때는 함수 단원에서 가장 적은 문항이 출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함수 단원은 상위 과목에서도 계속 활용되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점검을 단단히 했어야 합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보실게요. 앞 번호는 전체적으로 기본적인 문항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이제 뒤로 갈수록 점점 활용되는 문제들이 많았었는데, 특히 도형의 이동 부분은 네모낭, 이 단원도 굉장히 적게 출제가 되긴 했었는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 부분을 좀 공부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이제 앞부분에 직선이랑 원방 개념이 정리가 안 되면 도형의 이동에서 좀 어려울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 문항이 제가 보기에는 한 문항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앞에 직선이랑 원이 정리가 되지 않았으면 힘들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러면 좀 이 문항 중에서 제가 색칠된 이 부분들 있죠. 이 문항들이 좀 힘들지 않았을까 싶은 문항들이라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형 15번이랑 논술형 뒤에 2문항을 가져왔는데요. 먼저 15번 보시면 좀 어렵다기보다는 좀 특이하다 생각돼서 친구들 입장에서는 좀 특이하다라고 생각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해서 가져왔는데요. 일단은 이 삼각형 PQR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고, PQ가 AB에 평행하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평행하다고 돼 있으니까 P에서부터 PQ에서, 선분 PQ에서 AB의 수선의 발을 내릴 건데요. 그 수선의 발을 원의 중점에 위치를 시킬게요. 그러면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려버리면 얘가 평행하기 때문에 이제 현이 되면서 수직 이등분선이 생겨서 이등변삼각형이 생기죠. 그걸 가지고 피타고라스 정리로 들어갑니다. 자, 보시면 원의 중심을 C라고 했을 때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렸고, 이등변삼각형이니까 당연히 이 길이가 될 거고, 여기는 1이 될 거고, 이 길이를 모르니까 T라고 놓읍시다. 그러면 T의 길이는 반지름보다는 짧아야겠죠. 그래서 0에서부터 1 사이의 거리를 가지고 있겠구나 라고 놓을 수가 있고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QH의 길이를 구하면 넓이까지 쉽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어차피 PQR의 넓이는 이 삼각형의 넓이랑 같을 거죠. 높이가 같고 밑편이 같을 거니까. 그러면 넓이는 2분의 1에다가 PQ 요거의 2배에다가 높이 해서 구하면 나온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정리하는 거는 누구나 했을 것 같은데 이 부분부터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일단은 T의 범위가 이렇게 지정되어 있죠. 여기로. 자, 지정되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넓이가 아니라 넓이의 최대값이야. 그럼 최대값이니까 얘를 우리가 배운 단원 안에서 가져와 보면 절대부등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게 뭔지를 찾아야 되고, 얘네 둘이 곱이죠. 지금 얘를 하나의 숫자로 봐서 어떻게 처리하면 돼요? 산술기하로 처리를 하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으실까요? 일단 t가 2법이니까 얘 양수 맞죠? 1-t제곱 또한 양수가 될 거예요. 그래서 둘의 합은, 양수의 합은 산술기하를 적용하면 이렇게 나올 거고, 양변을 2로 나누면 요 식만 남으니까 2분의 1이 최대값이 되겠죠. 이해되시죠? 자, 다음 문제 보실게요.
자, 얘는 삼각형 ABC의 둘레만 보고 둘레의 길이가 최소라는 말만 보고 풀었으면 시간을 많이 까먹었을 거야. 까먹었을 거예요. 까먹었을 거예요. 자, 둘레의 길이를 최소라고 하면은 이걸 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최소일 때의 점 B의 좌표를 구하는 거니까 여기서 둘레의 길이를 구하는 게 목표가 아니다. 어쨌든 최소의 길이를 구하는 순간은 이 삼각형에서 정점이랑 동점을 먼저 확인하셔야 되는데 정점이 A죠. 고정되어 있는 점이 A죠. B랑 C는 각각 X축이랑 이 직선 위를 돌아다니는 점일 겁니다. 그러면 이런 점일 거니까 얘를 갖다 평행이동을 시켜서 봐야겠지? 얘를 B의 거리를 갖다 활용을 하려면 봐봐요. 이렇게 평행이동을 시켜서 만들면 요 선분과 요 선분이 같을 거고 요 선분과 요 선분이 같을 거야. 자, 선을 하나 그려볼게요. 그죠? 자, 그러면 그 상황에서 요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는 결국 얘랑 얘랑 같죠? 그래서 요 길이, 요 길이, 요 길이의 합과 같겠죠? 그죠? 얘랑 얘랑 같고 얘랑 얘랑 같으니까 요 길이랑 같을 거고 그래서 얘는 결국 요 선분이 일직선이 될 때가 최소가 될 거예요. 자, 근데 이 거리만 구하는 게 아니라 거리를 구하는 게 아니라 이 최소인 상황에서 점 B의 위치를 찾아야 되니까 요 점을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려면은 우리는 이 B의 좌표를 구하려면 A1, A2 평행이동 시킨 점은 A1, A2라고 놓고 이거의 점을 갖다가 직선의 방정식으로 세워야겠죠.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을 세울 건데요. A1의 좌표를 모르기 때문에 구해야 되는데 A1은 점 A에 대해서 직선에 대한 평행이동이니까 직선에 의한 평행이동은 수직이고 중점인 성질을 각각 가져가면 되겠죠? 그래서 구하시고요. 뭐 A1은 쉽게 구했을 거고 A1, A2에 대한 직선의 방정식을 세웁니다. 세운 다음에 그것의 좌표 B니까 X절편을 구하면 되니까 Y가 0일 때를 구하시면 X가 2분의 5가 되겠죠. 그래서 점 B의 좌표는 2분의 5, 0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문제는 왜 가져왔냐면 흔한 문제긴 한데 가져온 이유는요. 얘를 문제를 여기까지만 읽고 분명히 길이가 최소라고 했다라고 했을 때 이 길이를 구하고 문제가 길이를 구하는 게 아니네 이런 친구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값이 뭔지를 먼저 파악하고 문제를 풀자. 자, 마지막 문제는요. 가장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이게 2019년 11월 모의고사 21번 문항이라고 문항에서 여기가 1이었는데 2로 바뀌었어요. 그거 말고는 그대로 가져온 문항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일단은 A랑 B에서 A는 미지수가 있죠. K. 그럼 B를 먼저 파악을 해볼게요. 5분의 30-x가 이것의 원소이기 때문에 여기서 가져와야 돼. 가져오려면 일단 20 이하의 자연수에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숫자를 다 파악해봤어요. 먼저 X 자체가 일단은 집합 B의 원소인 건데 얘는 여기에 부분 집합이니까 X가 이 범위인데 30에서 X를 빼면 범위가 이렇게 줄어들죠. 그리고 얘를 5로 나누면 어떻게 됐어? 5로 나눈 것이 바로 자연수로 들어가줘야 되니까 X값으로 가능한 거는 뭐가 있겠어요? 4가지밖에 없겠죠. 그래서 집합 B는 이 4가지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집합 A로 가면 얘는 K가 자연수잖아요. 자연수 K이기 때문에 Y-K는 무조건 19 이하가 될 수밖에 없어요. Y가 또 여기에 속하는 원소이기 때문에 20 이하의 자연수라서 자연수인 K를 빼게 되면 K가 아무리 작은 1이라 할지라도 19가 제일 큰 게 되죠. 이 부분은 20보다 작아야 된다. 그럼 X는요? X는 그냥 뭐 집합 A의 원소로서 전체 집합 U의 원소이기도 하니까 20 이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가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분석할 만한 건 다 한 것 같고 얘가 이제 차집합인 거 요 정도
요 상태이다. 이제 문제를 풀어봅시다.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이제 풀어볼 때 집합 A를 좀 더 정리를 해야겠죠. 자, 그러면 y-k 있죠.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1부터 시작해서 쭉쭉쭉쭉 30의 약수를 빼줄 건데 1부터 15까지 되겠죠. 근데 여기에 1이 들어가 버리면 여기 30이 들어가니까 모순이지. 그래서 안 되고요. 2부터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열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지금 이쪽에 있는 x값이 집합 ak의 원소가 되는 건데 ak의 원소에서 집합 b를 빼면 원소가 2개만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집합 b의 원소가 이거니까 이걸로 인해 없어질 수 있는 거는 5, 10, 15죠. 그러면 남아있는 게 2, 3, 6이 되는데 2, 3, 6이 되는데 그렇다면 2, 3, 6이 각각 이 집합의 원소로 들어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 경우를 나눠서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우 나누기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을 했어도 경우 나누기에서 실수를 하지 않으셨으면 뭐 괜찮았을 건데 근데 여기서 많이 좀 힘들어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그러면 자 보시면은 여기서는 이제 2가 포함된다고 치면 15가 돼야 되죠. 따라서 y는 y-k가 15니까 y는 15 플러스 k가 될 거고 y라는 원소는 역시 전체 집합 U의 원소이기 때문에 20 이하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서도 3일 때 y는 k 플러스 10이고 6일 때는 y는 k 플러스 k 플러스 5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겠다. 자 그러면 k의 범위를 각각 구했고요. 범위를 보면은 요거가 여기에 들어가 있고 또다시 요것이 여기에 들어가 있죠.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 차집합의 원소가 2개라고 했으니까 k의 범위가 이 범위가 돼버리면 결국에는 얘네 둘을 포함하기 때문에 원소 2와 3을 다 포함하는 게 돼버려요. 그쵸? 따라서 요 범위가 됐을 때 딱 어떻게 되겠어요? 2와 3을 포함하겠죠. 그런데 얘를 포함을 해야 되죠. 그쵸? 따라서 범위를 5보다 크고 k가 5보다 크고 10보다 작거나 같을 때 2개를 갖겠죠. 자, 그래서 k 정수 k의 합 자연수 k군요. 자연수 k를 넣으면 이렇습니다. 좀 긴 문제였어서 이번 시험에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같이 이번 시험을 살펴보셨는데요. 앞으로 기말고사는 어떻게 대비를 하는 게 좋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기말고사를 보시면요. 선택형 문항만 24 문항이 출제됐고 그리고 이전에 이제 중간고사 시험범이었던 역함수 개념이 굉장히 많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뭐 역함수가 존재하는데 역함수는 이거인데 이런 식으로 개수를 세자면 한 6 이상 문항이 다 역함수라는 개념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중간고사에서 함수 단원이 3문제만 나왔다고 해서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중간고사가 끝났지만 이 한수 단원은 꼭 미흡한 개념이 있다면 정리를 해서 단단히 해줬으면 좋겠고요. 참고로 이 단원은 상위 과목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개념이 있습니다. 특히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개념. 그래서 꼭 정리를 해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 기말고사 특성상, 이제 기말고사 범위 단원 특성상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해결하는 문제가 다수 출제되었어요. 제 생각에는 그 문항들이 바로 상위권을 구별하는 변별력을 제공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중간고사는 준킬러 이상의 문항이 미출제. 제 생각에는 미출제. 마지막 문항 빼고. 그리고 학교 프린트의 연계성은 좀 낮았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문항들 있죠. 앞에 뭐 기본 문항들. 10번 안쪽에 있는 기본 문항들 굳이 연계성을 찾자면 거기서 근데 그런 문제들은 프린트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학습으로 가능한 문항들이었고요. 상위권 변별력이 저하가 돼서 1등급 값이 90점대는 나오지 않을까.
라고 좀 예상을 해봅니다. 그 다음 기말고사는 23년도 기말고사를 보고 그리고 이제 중간고사를 비춰봤을 때 함수 단원 개념을 완벽 정리하는 게 중요할 거고 이건 뭐 당연한 거고 계속 앞에서도 강조했으니까 함수의 그래프라고만 얘기를 하면 무슨 말인지 지금 감이 안 오실 것 같아서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적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방정식 있죠. 등호가 써져 있는 그 방정식을 갖다가 두 함수의 교점으로 해석해서 가는 방법을 좀 훈련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방등식에서의 해는 두 함수의 교점의 x좌표잖아요. 그래서 두 함수의 교점으로 해석하는 연습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게 의외로 많은 친구들이 잘 못하더라고요.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식설계하는 연습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유리함수랑 무리함수 부분에서는 그 직선의 방정식 같은 경우는 뭐 m으로 쭉 묶어가지고 쓸 수가 없네. m으로 쭉 묶어가지고 뭐 m 곱하기 x 마이너스 1은 뭐 이렇게 묶어내는 거 있잖아요. 묶어서 걔가 반드시 지나는 점 딱 찍어놓고 그 점에다가 직선을 갖다 놓고 막 돌려가면서 위치관계를 파악하는 그런 문제에 강하셔야 됩니다. 강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고 우리 총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험 마무리 잘 하셔서 꼭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고 기말고사도 준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